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결과를 토대로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원을 개정했습니다. 후폭풍이 거셉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첫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민주당 당원 개정 결정에 대해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분 없는 처사를 앞장서서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2000년 정계에 진출했고 국회의원, 전남지사, 국무총리를 거친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언행이 신중하다는 인상을 주며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요즘 정치적인 이익 앞에서 너무도 쉽게 원칙을 뒤집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분의 말 바꾸기 사례를 점검하면서 그분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이번 당원 개정을 추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이분이 지금 교묘한 말장난으로 공당의 말 바꾸기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 당원을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이 규정을 지난 2015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민주당에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을 갖고 한 일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이 당원을 내세워서 당시 경남 고성군수 재선거 유세에서 새누리당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달리 도덕성이 아주 높다는 식으로 민주당을 선전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도 민주당이 얼마나 정의로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자기들 잘못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자 헌신짝처럼 이 당원을 폐기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당원은 야당 공격용 무기였던 셈입니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 개정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가 참 회개합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들겠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수감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때 후보를 내느냐는 시비가 심각하지 않았다. 사실관계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당원에 민주당처럼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자한당이 잘한 건 없어도 말을 바꾸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 위반입니다. 국민이 민주당더러 언제 후보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 스스로 우리는 잘못 저지르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걸 선전하면서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정치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채택되지 않으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다 연극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극이 허구였음을 다름 아닌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고백하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이번 민주당 당원 개정이 무효 논란에 빠진 것도 아시죠? 이 대표가 지난달 29일 당원 개정 여부를 묻겠다면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당원 투표에 붙여 결정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번 투표 참여율이 26.4%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말을 바꿨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물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당원조차 멋대로 바꾸고 그러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그 결과는 자기들 규정조차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 대표의 원칙 허물기 내지 자기가 한 말 뒤집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법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들끓었습니다. 야당이 이에 맞서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했을 때 진행자가 이 대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례민주당을 만들 건가?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비례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누구든 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편법이다. 그러면서 비례위성정당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도 비례정당 만들었습니다. 여권 친위 세력을 동원해 만드는 꼼수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이다. 자기들 분리하면 원칙을 허물고 법과 규정은 원칙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이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는 제도인 동시에 문화이고 풍토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바꾸기 풍토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성숙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대표의 말바꾸기 세 번째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선언이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욱 절실해졌다. 민주적 통제는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당의 행태로 볼 때 대통령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대통령 통제를 받으면 정권이 저지르는 비리는 누가 수사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에서 권력 비리 수사하다가 좌천된 거 기억하시죠? 그때 정권의 검찰 통제는 검찰 장악이고 이번 정권의 검찰 통제는 민주적 통제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엔 이낙연 대표도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집권하던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군소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이 대표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 법무장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경시한 채 정치적 판단으로 수사지휘한 것은 잘못이다. 법무장관의 잘못된 수사지휘로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당한 채 반발하며 동요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수사지휘는 검찰 독립성 훼손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수사지휘는 민주적 통제입니까? 프랑스에선 검사를 공화국 검사라고 칭한답니다. 정권의 통제를 받는 검사, 대통령의 주구인 검사가 아니라 국민의 검사란 뜻입니다. 수사권 독립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 중 하나입니다. 이 대표의 말바꾸기는 그 근간 중 하나를 허물자는 주장이거나 적어도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민주주의는 훼손될 위험이 큰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보완해야 하겠습니까?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 두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두 교수는 민주주의는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처럼 관련 부분을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과 심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완충적인 가드레일로 기능하면서 일상적인 정쟁이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도록 막아준다. 저 두 저자는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바로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제도를 악용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제도적 자제를 요구합니다. 저 제도적 자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도적 자제란 지속적인 자기통제, 절제와 인내 혹은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뜻한다. 또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세를 말한다. 자제 규범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나라에서 정치인들은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활용하려 들지 않는다. 이낙연 대표를 두고 사람들이 신중하다고 합니다.
정치인의 신중함이란 이 책에서 말하듯 제도의 원래 취지를 잘 살피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범을 따르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대표의 태도에서 과연 그런 신중함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규범을 존중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전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치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약속대로 서울과 부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정치는 추문을 딛고 한 단계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기 후보로 거론되는 이 대표는 당원을 바꿔버렸고 당원을 만들었던 대통령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발전은커녕 이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퇴보시켰습니다. 이럴수록 국민의 마음에 환멸이 깃들고 민주당은 국민 눈밖에 난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국민 분노가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둑이 무너지면 말 바꾸기를 해가며 지키려 했던 당신들의 권력도 휩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우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김태훈의 우파만파와 함께 하시죠.